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SAT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SAT가 여름이 되면 항상 여름 특강이 또 진행이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8월, 10월에 이렇게 연달아서 쭉 시험을 보게 되는데 SAT를 항상 뭐 매년 같은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SAT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꼭 하지 않았으면 하는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각자가 하나씩 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SAT를 사실 예전에 굉장히 오래 가르치셨었잖아요. 저한테 이제 넘겨주시기 전까지 진짜 오래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SAT 할 때 좀 가지면 안 되는 생각? SAT를 잘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제 SAT를 봐야 되는 시기가 뭔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친구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유는 영어인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갓 미국 입시로 넘어온 친구들, 영어가 아직까지도 불안한 친구들, 아니면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뭔가 이제 SAT를 두려워하고 겁내고, 뭔가 단계적으로 밟아가야지만 이 SAT를 치를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 수능을 준비할 때 그 전 과목 준비가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도장 깨기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SAT를 혼자 많이 가르쳤단 말이죠. 되게 오랫동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때 항상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르쳤어요. 뭐 어린 친구들보다는 뭐 한 10학년, 11학년 되는 친구들을, 그리고 제일 많이 가르쳤던 친구들은 1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1학년 때 갑자기 이제 SAT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냥 항상 가르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근데 너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니? 라는 생각 그냥 문득문득했어요. 너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어? 이거 봐, 이렇게 된 거잖아. 막 이러면서 맨날 뭐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블로그를 제가 처음에 썼을 때, 그냥 정말 어렸을 때부터 SAT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글들을 썼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어린 친구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어린 친구들? 6학년. 6학년. 예, 6학년 애들, 물론 엄청 어리진 않지만 6학년 애들, 7학년 애들이 왔는데, 그냥 어머님들이 저희 그냥 할 거 없어요, 그냥 SAT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SAT 가르쳐 주는 거 뭐 딱히 내가 여기도 지금 당장 시험도 보지 않고 뭐 시험 성적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어린애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했어요. 그래, SAT 우리 한번 읽어보자. 못 읽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달, 두 달, 1년 정도 되니까 우리 10학년 애들보다도 잘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이제 보딩으로 가거나 뭐 미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지 않았냐, 어렸을 때부터. 원래 똑똑했던 거 아니냐? 네, 근데 SAT랑 공부 잘하는 거랑은 딱히 그렇게까지 저는 릴레이션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SAT를 공부하면서 단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그냥 솔직히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민 가가지고 언젠가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하나요? 그렇죠. A, B, C, D 하고 그래머 하고 단어 공부한 다음에 유학 가나요? 아니죠. 대부분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 영어 좀 안 되니까, 얘가 뭐 실력이 안 좋으니까 먼저 그래머를 공부해야 될까요? 영어반이 있는데 영어반을 먼저. 제일 안타까운 선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친구들 상담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SAT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내년에 하면 되겠죠? 좀 영어 실력 기르고 하면 되겠죠?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시는 게 그걸 하면서 영어를 기르면 되는 건데 왜 이거를 딱 떼놓고선 마치 영어가 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한마디도 영어를 못하면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한마디도 못하면 당연히 SAT를 하면 안 되는데, 소통이 가능하고 리딩도 가능하고 글도 그냥 뭐 어느 정도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쓸 수만 있다면, 누구든 얼른 빨리 SAT를 공부하면서 기본기도 탄탄하게 만들고, 만약에 7학년이면 2년 동안은 그냥 기본기 뭐 펀더멘털 막 배우면서 재밌게 뭐 아무런 부담감 없다가 9학년 때 딱 들어가자마자 시험 한번 볼까?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제로 프리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프리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SAT를
그 친구들도 잘해요. 사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9학년 때 무조건 끝낼 수 있으니까 9학년 때 끝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도 좀 의심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돼요. 그게 그렇게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싫어해요. 막 A반, B반, C반. 솔직히 차라리 저는 솔직히 SA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는 친구들, 잘 모르는 거, 아직 해도 막 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그냥 한 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미루는 거. 빨리 해도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느꼈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은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저도 학생을 되게 많이 가르치지만 저는 그렇게 막 다른 곳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저희 문제은행에 문제 진짜 많습니다. 뭐 30세트, 40세트 있어요. 매일 한 세트씩 풀어가지고 뭐 방학 내내 뭐 다 풀어보면 50세트 풉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고득점자가 없을까요? 하면 진짜 아니란 말이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1560, 70, 80 받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까지 문제를 풀지 않고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마치 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무슨 방법인 것 마냥 그렇게 셀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일단 학원에 가자마자 하는 게 그냥 바로 문제를 푼다. 그냥 문제를 풀고 해설을 듣고 다음날 또 가자마자 하는 게 또 문제를 엄청 많이 풀고 해설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때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그 기출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출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이 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을 풀거나 문제를 푸는 행위가 나의 실력을 늘려주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원래 국내 입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때도 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중학생들을 한번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봤더니만 진짜 그 시중에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한 문법이 있어요. 투부정사라는 문법이 있으면 투부정사 관련된 시중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예요, 막.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투부정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이해만 잘 시키고 정말 제대로 몇 문제만 풀어보면은 그 이후로는 사실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인데, 이거를 개념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서 언젠간 이 친구가 문제를 풀어서 패턴을 이해를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오르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진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착하고 말하면 척하고 알아듣는다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개념을 다 하나 설명해주지 않아도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런 개념을 쏙쏙쏙쏙 받아들이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실제로 되겠죠. 또 우리 한국 학생들의 약점? 특징이라고 하면은 질문을 잘 안 한다는 거.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안 돼도, 심지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도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 나 빼고 다 이해하나? 하다 보면 이해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왜 넘어갔어? 라고 물어보면 진짜 대답이 다 비슷해요. 단어도 진짜 많이 외웠어야 됐고 문제도 계속 풀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물어볼 시간이 없다. 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어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효율적인 방식일까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문제의 개수를 막 늘려서 풀기보다는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정말 문제를 좀 딥하게 지문 분석하고 보기 분석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기출도 풀어보고 문제도 그때부터 많이 풀어보면 속도도 훨씬 빨리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순서를 좀 잘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양을 그냥 늘려서 이제 시험을 푸는 친구들 중에서 계속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성향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시험장에서 긴장하는 친구들이 잘 안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의심하는 친구들이 좀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내가 100점을 맞아도 근데 이게 이렇게 꽈지면 어떡하지? 뭐 이게 근데 여기에 좀 달라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이거에 대한 개념을 더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성격들이 이제 SAT에 그냥 넣어졌을 때 시험을 계속 무한적으로 풀다 보면 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는 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사실은 지문을 이해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답을 맞추는 것에 포커스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틀리면은 틀린 개수를 막 이렇게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문제를 맞추는 것에 굉장히 이제 혈안이 좀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본질을 이해하면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변형이 돼서 나오거나 다르게 나와도 뭐 비슷한 문제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문제만 막 풀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영어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수학을 하시잖아요. 네. 수학에서 좀 보이는 좀 안타까운 하면 안 되는 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방금 무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정반대가 돼가지고 조금은 약간 너무 컨트랙팅 하지 않나 할 수 있겠지만 수학은 절대로 얕잡아 보지 말고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처럼 주어진 거를 이제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조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딱 명확하게 여기 조건들이 있다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은 그 조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의 변수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어라고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외워서 푸는 거는 SAT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서도 읽기의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개념을 다 알고 있어 나는 프리칼 끝났어 아니면은 난 AP, 칼, BC까지 했는데 나 수학 잘해가 돼버리면은 시험장 가서 잘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단서들을 조합해야 되고 단서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쓸지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반복 연습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에요. SAT 수학은 수학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을 쓰는 방법을 계속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제 단어를 열심히 외우듯이 수학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들이 글로 바뀌면 어떻게 바뀐다. 1차 함수는 이렇게 바뀌고 2차 함수는 이렇게 바뀌고 아니면은 이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정확히 이거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어려운 문제 가지고만 공부한다던가 아니면은 틀린 문제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미디엄 문제들, 그러니까 좀 중간 난이도,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도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문제를 틀려서가 아니라 더 빨리 풀기 위해서예요. 더 어려운 문제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쉬운 부분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풀고 나서 그냥 한 번에 지나가 버려서 마이너스를 빼고 적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수학을 할 수 있으니까 SAT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조금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한국 학생이 학교에서 수학이 대부분 다 잘 봤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GPA도 너무 스티리오타입 같아서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 진도가 다른 학생들이 비해 좀 빠른 편인 거는 그쵸. 많이 보이는 워낙 편인 것 선행을 같습니다. 많이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복적인 문제 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낮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지그시 다 읽어내고 그거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계속 필요한 건데 습관이 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많이 풀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SAT 수학에는 명확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네. 사실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수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의 머리에 있는 거를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것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결국엔 수학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많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빠르게 패턴을 찾기 위해서. 영어는 사실 막 그렇게 낚시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수학은 네. 좀 그런 경우가 좀 있나 보네요. 낚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봐야 된다. 근데 나는 영어도 낚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멀티플 초이스를 풀 때 마지막 2개 때문에 헷갈리는 그렇긴 거지 하죠. 뭐 4개 다 헷갈리진 않잖아요.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기가 뭐 배우지 않는 이상은 뭐 단어든 살짝 그런 게 단어가 트릭이 좀 단어 트릭이 좀 많고 사실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조금 지문의 난이도가 좀 떨어졌잖아요. 사실 페이퍼에 비해서는 페이퍼는 뭐
진짜 8, 90줄이었는데 이제 요만해졌으니까 진짜 딱 떨어지는 정답을 정말 안 주려고 하는 게 보여요, 요즘 디지털에서는. 그러니까 나머지 3개가 안 되니까 얘를 골라야지 라는 식의 보기가 페이퍼 때도 있었는데 더 비중이 많아진 느낌이고, 근데 이거는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이 시험을 좀 이해를 하면은 어느 정도 패턴이 좀 보일 거예요. 그것도 좀 영어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뭔가 나무를 베기 전에 그냥 먼저 도끼를 최대한 샤프닝을 하면 훨씬 더 빨리 나무를 벨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개념이 더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 썸머 때 당장 시험의 점수를 노리는 것보다는 80%를 개념에 더 몰두를 하고 그렇죠. 20%를 이제 시험지 푸는 거에 몰두를 한다면 나중에 언제든 그냥 나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하나 풀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훨씬 더 감도 살고 다음 주에 시험의 어떤 점수랑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비중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반복하다라는 그 뜻은 그만큼 이제 실수가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수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인 문제를 풀면서 5개 스텝이 있으면 점프하지 말고 그냥 다 적어내고 그 다음에 풀어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득점 SAT를 받는다고 해도 입시가 엄청나게 잘 풀려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그렇지만 고득점의 SAT는 어떤 느낌이냐면 옳은 답을 누가 더 많이 골라서 성적이 누가 더 높나라는 것보다는 전 항상 느끼는 게, 항상 인생에서는 뭐가 제일 좋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5가지의 어떤 지금 당장의 옵션이 있으면 그냥 하나하나씩 내가 그 오밋을 하는 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 소거를 하는 거잖아요. 차악을 이제 네. 고른다고 하죠. 최악을 걸러내고. 맞아요. 그래서 소거를 누가 더 잘하는지, 더 와이즈한 선택을 누가 더 잘할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SAT의 어떤 가르침이지 않을까. SAT는 1580점, 90점, 1600점을 누가 더 받을 수 있냐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옳은 선택들을 할 수 있냐. 맞아요. 논리적으로 이제 아닌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네. 테스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로 인생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모든 거에다 어플라이가 되니까 정말 좋은 그런 디스플린이랑 스킬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SAT가 그냥 하나의 어떤 숙제? 큰 어떤 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저희가 한 명씩 이제 SAT에서 좀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할까요? 좀 하지 않아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라는 좀 방향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하면 진짜 고득점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저희는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T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올해 안에, 내년이 되기 전에, 2026년이 되기 전에 고득점을 꼭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